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정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정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문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이경화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천순용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과 2023년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건연구부 소관 감염병 진단 감시 및 식의약품 안전 대응 업무입니다. 감염병 유행 예측 및 대응 체제 확립을 위하여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수 처리장 4개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13종의 병원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경계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 검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3,400여 건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103건의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10쪽 생물테러 대응 및 시민 생활 밀착 감염병 모니터링입니다. 고위험
병원체 진단 및 생물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유입 신변종 고위험 병원체 확인 진단 검사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생물 테러 병원체 확인 검사 2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 주관 생물 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에도 참여하여 병원체 검사 및 환경 감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 밀착형 감염병 모니터링 사업으로 119 구급차 및 감염관리실 병원성 세균 오염 실태조사,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해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예측조사 등 4,146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감염병 감시체제 운영입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시사업,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감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감염병 유행 예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감염병 감시사업으로 감염병 매개 모기 밀도 조사 및 병원체 검사 81건, 감염병 매개 진드기 분포 조사 및 병원체 검사 1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도 실시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 인수공통 질환, 항생제 내성 질환 병원체와 성매개 및 곤충 매개 감염병 등 다양한 법정 감염병 3,567건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유통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미생물 기준 및 규격 검사 992건, 집단급 식소 및 식품 적개업소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식중독균 검사 1,401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병원체 규명과 식품과 원재료에 대한 식중독 모니터링 671건, 식품용수로 사용된 지하수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하수 바이러스 검사 2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3쪽 소비자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통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일과 명절 또는 김장철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732건, 특별관리식품 유형 집중검사 527건, 식품제조 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 18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검사 항목은 곰팡이 독소 3종으로 34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지표 성분과 위의 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C, 홍삼,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90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다소비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검사 13건, 기저귀 면봉 등 다소비 위생용품 검사 114건, 화장품 유해 성분 검사 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관내 생산되는 양식수산물 모니터링 검사, 유통 중인 농수산물 가공식품 검사, 학교 급식 납품 식재료 방사능 검사 500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통수산물 안전성 검사 408건, 경매전 농산물 및 육촌 농산물 안전성 검사 951건,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 3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연구부 소관 업무입니다. 건강한 생태도시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쾌적한 진수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수역 수질 오염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내 수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천과 호소,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 검사 1,039건을 실시하였으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사업장 폐기물 유해성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 토양오염도 검사 124건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연 2회 농약 잔류량 검사도 실시하여 사용금지 농약에 의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6쪽 대기환경 측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울산의 대기질을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 측정망 19개소, 도로변 측정망 3개소, 산성우 측정망 2개소, 대기 중금속 측정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변 대기 측정소 1개소를 신설하고 도시대기 측정소 2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울산형 미세먼지 특성 연구를 위한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해대기 물질 135종을 실시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측정 차량 2대를 운영하여 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환경 대기질을 조사하고 유해물질 오염 사고와 악시 민원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로는 1,080건의 환경 대기질 측정과 126건의 유해대기 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및 대기오염물질 검사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경보제를 상시 운영 중입니다. 9월 말까지 미세먼지 주의보 15회, 오존 주의보 2회를 발령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 19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악취 관리를 위해서는 악취 관리 지역 20개 지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였으며 악취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악취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사후 관리에 따른 사용 종료 매립장 가스질 조사 126건을 수행하였으며 성면 해체 제거 사업장에 대한 비산성면 오염도 검사 36건도 완료하였습니다. 석유화학공단 내 대기질의 과학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공단 내 유해 대기오염 물질 집중 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배출시설 수질 오염도 검사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폐수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폐수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552건 실시하였고 부적합 항목은 관할 구군에 통보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124건의 매립장 침출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오염도 검사 384건, 하폐수 처리시설의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생태 독성 검사 20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10개소에 근무 중인 수질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먹는 물 등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지하수, 먹는 샘물 수질 검사 817건, 급수 취약 지역의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30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측정망 23개 지점에 대한 수질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영장수, 목욕장수, 물놀이용 수경시설에 대한 319건의 수질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20조 쾌적한 실내 공간과 정원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의료기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 8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검사 4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하여 50개 지점의 환경 소음 측정망을 운영 중이며 분기별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소음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대로변 5개소에서 도로 소음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입니다.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성 가축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상시 예찰검사 13,10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는 소 럼피스킨 방역을 위하여 비상방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전파 가능한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 젖소에 대한 브루셀라, 결핵병, 전염병 해면상 뇌증 등 2973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민원 검사로 수정란 이식검사, 한우 개량 사업에 따른 가축질병 검사, 농장 안전관리 인정기준 검사 등 20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동물 질병 및 유해물질 정밀 검사 강화입니다. 소, 돼지 등 가축 질병 진단 검사 6,265건, 식육, 식용란, 원유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 291건을 실시하였으며 반려동물 및 축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 2,02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으로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큐열 등 5종의 질병검사 능력을 추가로 인증받았습니다. 23쪽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위생적인 식육 생산을 위한 도축 검사 10만
129두, 도축장 생산 식육의 미생물 등의 위생검사 3,168건, 부정불량 유통 축산물 검증을 위한 유통단계 축산물 성분 규격검사 554건, 학교 급식용 쇠고기의 투명한 이력관리를 위한 유전자 검사 52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조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 품질 보정 체계 운영입니다.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 문서를 개정하였고 내부 심사, 소급적 평가, 장비, 기구의 검교정을 실시하고 첨단 분석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분석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시험 분석 능력 검증을 위해서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138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영국, 미국의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도 60대 항목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5쪽 연구 역량 강화 활동입니다. 최신 학술 정보 습득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자 보건환경 동물 분야별로 전문가 초청 원내 세미나 17회를 개최하였으며 각종 워크숍 및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13건의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료된 연구사업 4건은 학술지에 등재하였고 3개 과제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 연구과제 10건은 학술대에 발표하고 연구사업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6조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실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실별로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과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44명은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유해인자 사용 연구실 10개소에 대해서는 연이 유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정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민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또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행인 거는 우리 그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다 불검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80페이지에 실내 공기질 측정 현황 및 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 실적에 보면은 116건의 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다중이용시설 1건, 신축 공동주택은 8건이 이제 부적합하게 나왔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은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시설 부분에서 이렇게 15%, 20%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지자체별로 봤을 때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전체 25%,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중점관리시설 30%, 신축 공동주택 100%까지 지도점검을 이렇게 차등해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가요? 예, 환경연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에 대해서 그게 그 해에 준공하는 해에 20% 정도를 지금 시군하고 의논을 해서 그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연초에 시군구하고 협의를 해서 개수를 정해서 연간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구하고 이제 그 시군구가 이제 협의를 해서 하는 거네.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프로테이지는 보통 이제
전체에서 10% 이상인데 그게 민감 계층 이용 시설은 조금 더 비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그냥 다중 이용 시설 그런 경우는 조금 낮추고 해서 전체 개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지금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지금 여기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 지금 포말데하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초과해서 이제 나왔는데 네. 이 물질은 지금 발암성 물질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총 부유 세균이 지금 두 군데가 2개소가 지금 기준치를 초과했네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이 떠돌아다니는 세균과 이제 조사 여기 책자에 보면 네. 떠돌아다니는 세균과 곰팡이로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네. 기관지나 폐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뭐 가려움증, 습진, 반점, 무좀 등 피부 질환의 원인 물질이라는데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기준치가 초과하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유해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제 검사를 하는 기관이라서 조치는 구군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적합 난 내역을 통보를 하면 거기서 이제 시설 개선 명령이 떨어지고요.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한테 재검사가 의뢰가 됩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나면은 의뢰가 되면은 이제 그게 그 해 안에는 다 적합이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검사 의뢰가 나면은 다시 재검사를 했습니까 여기? 예, 부적합 난 데는 다시 재검사를 다시 개선을 반드시 하고. 갑니다. 예. 예.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군별로 네.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다 했는데 네. 지금 사실상 이 뭐 전체 지금 10%는 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조사했는 부분이 조사한 부분이 몇 프로 되나요? 잠시만요. 보통 민간계층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5% 정도 잡아서 하고 있고요. 연간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점이 네. 15%에 뭐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나왔다 하면 실제 조사하지 않은 곳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실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죠. 조사하는 거는 15%고 네. 우리가 조사하지 않아도 그 업체에서 자가로 매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해서 그렇게 구군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가로 한다는 거는 그렇게 업체에다가 자기들이 의뢰를 해서. 예예 그 하는 거 중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가 보면은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은 이제 15% 정도를 잡아서 계속 나가고 있고 그 이제 일반 업체는 계속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가로 했는 데는 이 부적합률을 집계를 못 하겠네. 집계가 됩니까? 자가로 한 데는 자가로 부적합이 났는데 보고를 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확률이 다시 예, 다시 그렇죠. 이제 예, 시설 예. 개량해서 새로 이제 된 거를 보고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네. 그 이런 부분을 또 사실 뭐 자가로 해서 제대로 측정이 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조금 부적합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이 100%를 다 하면 좋은데 그걸 매년 100%를 다 하려면 지금 인원으로 사실은 10% 정도 하는 것도 저희 조금 많이 벅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벅찹니까? 10%씩 또 이제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 네. 개수는 자꾸 늘어나고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맡은 분량만큼은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지 않은 데는 또 다른 데서 그 시 구군에서 그 또 이제 환경 정리나 이런 거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처럼 조금 중요 관리점이나 또 특히 뭐 어린이집 같은 어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검사율을 높여서 예.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더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그 연구원 이렇게 2023년도 여기 보면 유통 쇠고기 이제 DNA 동일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방법은 뭐 시료를 채취해서 서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최종 유통 단계에 다시 이제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0년, 21년, 22년 3년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년에서 21년 넘어올 때는 15.2에서 9.2% 줄어들었다가 다시 13.2%로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이 뭔가 이제 변형을 가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뭐 어떤 수입산을 어떤 썩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소고기 개체 동일성 검사는 주로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그 소고기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저때 코로나 시기 때 좀 납품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검사 숫자가 조금 줄고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프로테지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은 그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불일치율이 높은데 예. 어떤 부분에 불일치율이 나는 거죠? 불일치라는 거는 예. 개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체, 예를 들어 A라는 소를 도축해서 시중에 유통을 했는데 그 A라는 개체의 고기가 아니고 다른 개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예,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경우는 네.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부분에 이제 불일치를 했을 때 뭔가 희석시키거나 이제 변형을 간다는 거잖아요. 희석 변형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 개체, 그러니까 소라는 개체가 A라는 소가 유통이 돼야지 맞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다른 고기가, 그렇죠. 예, 다른 고기를 예. 넣거나 예. 이렇게 변형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원 상태로 가야 되는데 예. 다른 고기를 어떤 변형이 된 건 아니고요. 다른 개체의 소로 그렇죠. 판명된 겁니다. 제가 표현을 그냥 변형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기존에 가야 되는 원형 그대로 이 개체가 가야 되는데 다른 개체가 지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변형이 가해진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 그러면은 어떤 수입산 소고기나 만약에 이제 뭐 한우로 유통시킬 같은 경우에 수입산 쇠고기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네요. 수입산 쇠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 예. 수도 있지만은, 한우형으로 또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개체 동일성 외에. 예. 그래서 그거는 따로 판별이 됩니다. 그건. 그게 판별이 되는 뭐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 예. 부분도 예. 불일치율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아마 이게 발견이 되면은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과태료 부과를 한다 했는데 예.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그건 구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들은 검사만 하고요. 예. 과태료 부과는 구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양심을 속인다 해야 되나? 예. 이런 업자들을 예. 거의 뭐 다 가려냅니까? 그럼 100% 할 수는 없는데 예. 요 검사는 저희들 말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급식하는 거나 다른 유통 일부 소규모 일 하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시중에는 더 많이 불일치율이 있겠네, 그죠? 예, 불일치율이 뭐 조금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고기가 A라는 고기를 하지만 소규모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관리가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 구군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물론 뭐 조금 이익에 눈이 멀어서 양심을 속이시는 분들이 뭐 있을 건데 이게 뭐 유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낮아질 수 있도록 좀 계도도 잘 해주시고 좀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방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련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 최수미 우리 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그리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았던 말씀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39페이지 이 하고 또 78페이지, 79페이지 그 수질 검사 부적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 분야는 어느 분이십니까? 아, 수질 검사 보건연구부장. 저 감사 요구자로 예, 감사 요구 자료. 감사 요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요 보면은 저수조 위생 관리 요 분야 여기 보면 자체 감사에서 예. 그거 나와 있지요. 예. 이거는 그래도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저수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저수조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요게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해가지고 우리 연구원 안에 있는 저수조 저희들이 사용하는 물에 대한 그 검사는 해놓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 그래 시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 자료에는 보면은 시정 조치 예. 받았는데 여기 뭐 무슨 내용인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수조가 이제 수돗물이 들어오면 연구원 안에서 수돗물을 이제 각 부서에서 다 쓰고 있는데 아파트하고 똑같이 그 저수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검사까지는 다 해놨는데 그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공개하는 걸로 공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검사 검사가 잘못된 거는 아니었고요. 검사 지적받은 결과를 홈페이지에 안 올렸다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해서 우리 지적받았다. 연구원 안에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그래가 조치 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 조치 취했습니까? 예. 예. 그리고 78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은 수질 검사 부분에 예. 요 보면은 그 먹는 물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 수질 검사 실적 중 예. 부적합은 되어 있지 않는데 네. 부적합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검사 실적인데요. 이거는 이제 먹는 물 검사가 저희들한테 먹는 물로도 들어오고 소규모 수도 시설, 그다음에 공동급수 시설, 뭐 지하수 측정만 이렇게 해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적합 나는 확률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앞으로 감사 요구 자료에 예. 좀 명시를 해주면은 예. 우리 의원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부적합 자료는 예, 그리고 수질 검사에 보면은 건수만 쫙 나와 있는데 네. 이거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인지 또 일부라면 전체 대비 시행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예, 먹는 물하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다 그게 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 주기 안에 들어오는 검사를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좀 이래, 자료를 좀 이래 할 때 좀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예. 좀 그렇게 좀 이래 자료를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하수도 보면은 우리 각 지역마다 그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예.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진행된 정기 수질 검사 24차례 중 엄용 부적합 판정이 20차례나 나온 송정 약수터 예. 올해 폐쇄되면서 최근 10년 사이 울산 지역의 약수터 15곳 중 8개가 사라지고 예. 7개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은 약수터도 대장균 검출 등을 이유로 음용 부적합 판정이 수시로 나오고 있어 언제든 또 폐쇄될 될 수 있다고 이래 봐지는데, 지난 10년간 절반이 넘는 약수터들이 폐쇄되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 수질 오염 특성 연구가 진행되고 뭐 있는지, 수질 검사만 하는지 이것도 한 말씀 해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한 음용을 위한 소중한 자원인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성 있는 견해를 또한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약수터하고 샘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이제 물이 수돗물보다는 사실 훨씬 좋은 물일 수 있기는 있는데, 그게 안전성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수량이 늘어난다든지 갈수기가 되면 물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곳은 더 안전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바로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그 구군에서 의뢰해가지고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는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구군으로 조치를 취해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미생물이 부적합이 되면 1단계는 일단 사용 중지를 시키고 일시적인 오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검사를 실시하고요. 2단계, 3단계도 계속 했는데도 재검사를 했는데도 부적합이 나면 저희들이 이제 구군에서 폐쇄 조치를 시켜달라고, 이거는 이제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물 공동시설 말고 이제 민방위 급수시설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하수가 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유사시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질 오염되는 원인이 뭐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또 가을수기라든가 그런 뭐 이유로 인해 가지고 네. 또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보통은 이제 약수터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부적합이 되게 많습니다.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군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이제 관으로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안을 통해서 물에서 흘러내리고 이런 거라서, 사실은 이제 산에 등산해서 한 바가지 정도 마시는 거는 그렇게 안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꾸준히 또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생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부적합이 나면 집에 가면 더 많이 증식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인데 요즘은 워낙 그런 뭐 환경 문제가 대두되니까 네. 웬만하면은 뭐 지하수라든지 약수터 물을 수시로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예. 웬만하면은 좀 위험성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은 폐쇄 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예. 이런 지하수 우리 관내에 뭐 얼마 남지 않는 지하수 수시로 잘 체크해서 예. 시민의 이 건강에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좀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원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약수터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QR코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나오는 건 7건밖에 없어요. 무령산 약수터부터 해서 부적합이 있고, 산록 약수터는 적합인데 7개밖에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며, 또 이게 최종 지금 검사가 9월이에요. 그럼 이런 약수터 검사는 언제 분기를 하는지 반기를 하는지 어떻게 해요? 먹는 물 지금 공동시설로 등록돼가 있는 데가 총 남구 1개,
동구 4개, 북구 2개 그렇게 7개가 약수터가? 예예 그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약수터는 인정하지 아니한 예, 등록. 그렇습니다. QR코드 우리 7개밖에 안 돼 있어요. 예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분기 검사가 있고 연간 검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기에 이제 6항목 검사를 계속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 검사는 이제 전체 먹는 물 전 항목 4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적합인 한 예로 무령선 약수터가 부적합이라. 네. 그러면 부적합한 이 기간은 다음 검사 때까지는 이제 계속 이 부족함을 이제 반기 동안 아까 분기를 했죠. 예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예. 그럼 다시 검사했을 때 뭐 달라지면 또 달라진 그거 하고. 예, 이게 보면 이제 관리 기관 자체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구군의 구군의 이제 사무. 위생과 쪽에서 하는데 이제 미생물인 경우에는 1단계를 하면 일단은 재검 실시할 때까지는 중지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2단계에 괜찮다 그러면은 사용을 하고 만약에 2단계에도 다시 또 부적합이 나면 그거는 이제 일단 사용 중지를 안내문을 안내문 붙이도록. 예, 그다음에 만약에 3단계까지 했는데도 그러면 이제 시설 폐쇄를 폐쇄해야 하게 돼 되는. 있습니다. 예. 거기 추가로 해서 네.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 네. 12쪽에 지하수 바이러스 안정성 검사 목표 대비 60%, 그리고 19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 측정과 수질 검사가 56%. 왜 이렇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9월 달까지 그렇죠. 자료를 내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10월, 11월, 12월에 네. 이제 그게 밀려 있는 경우에 네. 이게 지금 연말까지 현재는? 하면은 다 되고 오늘까지 있습니다. 현재는 오늘까지 한 거는 잠시만요. 지금 10월, 11월에 많이 밀려 있어서 80% 이상 된 걸로 제가 네, 보고를 원장님께 받았습니다.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쭉 아까 업무 보고를 쭉 하시는데 보니까 많게는 뭐 180%도 목표 달성 초과를 했고, 하여튼 실시된 것보다는 대기질 측정 차량 운영은 180%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됐고, 또 뭐 70% 80% 있고 사실 오버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모니터링 검사의 추진 계획을 이렇게 책정을 하실 때 왜 이렇게 초과 달성이 많고 또 미달이 있고 이런 그럼 초과 달성 방금 우리 그 저기 뭐고 연구부장님 말씀하신 대로면은 지금 초과 180%는 200%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애시당초 이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았나?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정량적인 지표가 좀 들어가야 되나? 이게 궁금하거든. 원장님 대답해 주세요. 전체적인 걸 관장하시니까. 목표치는 지금 부서에서 지난해 그 실적을 그다음에 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대충 평균을 해서 그 부서에서 이제 이제 연구자들이 인원 구성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고려해서 해마다 목표를 조금씩 뭐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설정을 그럼 내년에 하고 혹시나 있습니다. 한 예로 대기질 측정 차량 16쪽에 지금 원래 목표 대비 180% 지금 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4분기까지 하게 되면 내년 목표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게 지금 네. 대기 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대기질 조사니까 네네네.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연초에 계획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뭐 연초에 우리가 계획은 뭐 한 600건을 했는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군을 통해서 우리 동네 공기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은 당초 계획한 거는 뭐 지난 한 3년간 평균해서 이 정도 들어왔으니까 한 600건 하자 했는데 올해 뭐 냄새 난다, 이상하다 이러면 그때도 민원에 따라 달라지네. 출정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뛰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도 119 운영은 끝나고 그럼 그랬는지. 어떻게 해요? 119 운영은? 119 운영은 실제로 그러면 그때 좀 더 많이 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럼 다른 실험을 갖다가 뭐 야근을 해서 더 하든지 실제로 좀 그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조금 더 많이 고생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민원 들어오는 건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생하시건 알겠고 목표를 저희들 그 연구원에서 잡으실 때 뭐 수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사실 정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량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또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연구원장님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그 각 부서하고 좀 잘 이렇게 협업이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그죠? 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야 또 인력적인 부담도 적잖아.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요구자료 45페이지 보시면은 원래 이제 2023년도 신규 구입한 12대의 장비를 포함해가지고 총 87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11월 개원 당시에 25억 원을 들여가지고 241대를 확보를 했고 2006년도에 1124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해서 454대의 최첨단 장비를 확보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보건환경연구원 장비의 경우에는 분석 및 시험 결과를 토대로 보건 환경행정이 반영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실 겁니다. 시험 장비의 내구 연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보니까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경북 40%, 전남과 충남은 24%에 해당하는 보건연구원 보유 장비의 내구 연한이 초과되어 있다라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시험 기자재 장비들의 일반적인 내구 연한이 보통 9년에서 11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절반가량이 2006년부터 최소 17년 이상 경과된 장비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장비 가능성이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수량만 기재되어 있고 구매 연도하고 내구 연한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 추가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조금 해주시고요. 내구 연한이 초과되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은 감정평가 후에 온비도의 매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 9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9년에서 10년 사이에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비를 지원받는 그 장비들도 일부 있는 경우는 국비가 사실 한 9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지원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이제 시비를 매칭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100% 이제 이 구매를 해야 되는 장비는 또 저희가 시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게 또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당초에 뭐 한 몇십억 샀으면 사실 10년 만에 또 몇십억을 사실 사야 되는데 그게 이게 예산 반영이 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늦춰지는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 기기 장비의 장비로 인한 그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장비에 대한 시험 검사를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시험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사람이 제대로 검사를 하느냐, 장비가 정확하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절차가 제대로 맞게 하고 있느냐, 요 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숙련도 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장비로 하면은 이건 뭐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노후한 부분은 노하지만 이 시험 결과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계속하고 있고 장비도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장비 교체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신규 장비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9년, 11년 정도 되지만은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되는 경우에는 거의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 시 예. 자체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예, 좀 어렵습니다. 그때 진행은 안 되지만은 장비나 사람이나 그러니까 절차 부분에 예, 있어가지고 예, 예.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예,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연히 큰 영향이 아니라 뭐 영향이 미쳐서 실험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안 되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실 10년이라 해도 어떤 장비는 많이 사용하면 5, 6년 만에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조속히 교체를 해달라고 하고 평균적으로 9년, 1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교체 부분은 해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바대로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만큼 다 이행은 되지 않지만은 부분적인 커버를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물론 뭐 울산 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뭐 그냥 허투루 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약에 그런 지적이 된다 그러더라도 지적이 되기 전에 그런 설명이 조금 충분히 돼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사전에 또 타 지역처럼 언론에 나와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들을 고생하시는데 질타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를 네네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은 원래 그 서울시 환경연구원의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미세먼지 간이 측정망을 개발을 해가지고 미세먼지 정보와 측정 정확도를 높여가지고 우수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일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광산난법을 사용하는 기존의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는 도시 대기 측정망에 설치한 베타선법 측정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지만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고 항온, 항습에 취약한 설치 환경 때문에 측정 정확도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새로 도입한 보정 모델을 적용해 개선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전문적인 용어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울산보건은 환경연구원도 올 8월에 2억 3천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노후 대기 환경 측정망이 측정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신식으로 장비를 교체해도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면 고가 장비의 구매만 계속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도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대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다는 말씀. 제가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 대기 환경 측정망은 그 환경부에서 그 공정시험법에 따라 지정된 그다음에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는 공식적인 자료를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기 환경기를 측정하는 측정망이고 이건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전간에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측정소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씩 신설도 하고 또 노후된 거는 한 10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세먼지 그 예측을 한다는 요 사례 같은 경우는 간이 측정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게 뭐 다른 미세먼지 외에 다른 항목을 지금 측정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 공식 자료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미세먼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정망 한 대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다른 항목도 다,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세먼지만 측정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일종의 간이 측정기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아니고 근데 대신 데이터를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존의 대기 환경 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자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지를 그거를 갖다가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단순히 그거에 만약에 뭐 미세먼지가 10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정말 10일까? 그럼 현재 장소에서 그거를 이제 최신 요즘 연구 기법이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자료가 많으니까 그럼 이게 실제로 간이 측정기지만 공식 측정기만큼의 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이제 사례 발표를 한 거고 전국에서 아마 최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랑 이제 아마 계속 이 방법을 갖다가 확산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뭐 측정 기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사실 측정기 이게 이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라 해도 이게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 몇백 건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례 연구를 저희가 조금 더 해보고 구군이나 시랑 협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은 네. 간이 측정기인데 아직까지 네. 상품화되고 보급화되기에는 시기상조다는 그 말씀이죠. 상품화돼 간이 측정기는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걸 몇백 개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전체에 어딘가에 그냥 부착을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받았을 때 이거를 우리가 공식 자료로 이거 정말 미세먼지가 높다 했을 때 이걸 높은 거라고 뭐 시에서 한다면 당연히 시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지 품질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전국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 자료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간이 측정기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장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도 자체라든지 의도는 부분은 괜찮기 때문에 아마 이거 행안부 이제 뭐 환경부에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전국 우수 사례는 행안부에서 뭐 전국의 지자체에서 무슨 행정 우수 사례 이런 거 이제 사례로 지금 하는 부분에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자체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뭐 면적이 서울보다 울산이 더 넓은데 예산은 그거보다도 한참 못 미치니까 서울시처럼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수 사례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서울시 자의를 한번 받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또 다른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은 또 울산만의 또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좀 다루고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우수 사례 받았는데도 검증하기 힘들다라는 게 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우수 사례라는 거는 맞는데 이게 전국에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아니 AI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잡아내는 측정기인데 그게 전국 사례 울산하고 서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나온 네네. 사례니까 네. 지금 어떤지 사실은 부에서도 아직 파악은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을 드린 게 사실 그 사례를 읽어본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구원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나쁘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안 된다 말씀도 아니고 일단 부서에서 확인을 한번 신뢰할 수 해보고 없다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신뢰한다는 말은 왜냐하면 먼지 미세먼지를 잡아내거나 이런 모든 부분은 뭐 서울이 다르고 울산이 다르지 않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사실 이게 자료가 된다 공식대로 써도 된다라고 인정을 하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안 했으니까. 아까는 이게 행안부에서 이제 행정의 사례로 이런 행정의 케이스가 사례로. 괜찮다고 하는 일종의 경진대회죠. 경진대회에서 제출돼서 우수 사례로 선정받은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이제 방금 우리 정치락 의원님도 그거예요. 그 좀 선진적인 사례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례도 서울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도 좀 하자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손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미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구자료 37페이지에 감사기간 감사 지적사항 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정 폐기물 및 의료 폐기물 보관이 부적정하다고 감사 지적을 받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지적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지정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 보관 기준을 준수하라고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또 폐기물 보관소 내에 환경 기준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모든 직원이 숙지하고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았네요. 민간병원에서 만약 이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사항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단체장인 최수미 소장님의 관리 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보관소가 사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 그래서 표지판 설치를 일단 저희가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까지 표지판이 없었습니까? 예, 표지판 이런 거는 폐기물 당연히 있어야 되는 보관소가 사항이잖아요. 따로 돼가 있고 별도가 있었는데 전체 이제 폐기물 보관소라고 돼 있고 그 우리가 보기에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임의로 칸을 구분을 해서 했는데 그 칸마다 이제 이렇게 표기를 붙여야 된다고 해서 새로 이제 근데 붙였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아직도 다른 기관도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거를 지적받았다는 거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 기준도 미달이었다 했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이 지적된 거예요? 그거를 일단 예. 찾아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미달린 자료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원장님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심각한 사안이면 저희가 사실 시정 정도로는 사안이에요.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직원 교육을 또 아니, 실시를 해서 민간 현장에서 단체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민간 병원들이 이런 지적받으면 당장 수천만 원 벌금 내야 되는 사항이에요. 사안에 따라 이게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시정이 될 수도 이런 있는 사안이 그럴 것 사항이라서 같습니다. 예,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안일하시네요. 원장님께서 지금 이런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는. 직원 교육해야 되고 당연히 총책임자는 단체장님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총괄 책임자.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 드린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미준수해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럼피스킨 및 가족 질병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요구자료 81페이지에 있고요. 현재 인근 지역 경남을 포함해서 8개 시도와 또 26개 시군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럼피스킨은 모기나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아직 감염 사례는 없지만 가축 시장을 폐쇄하고 또 이번 달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우 축제도 모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럼피스킨이 국내에 발생되기 전부터 우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소신종 질병 유입에 대비해서 진단법을 정리하고 예방 관찰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럼피스킨 관련해서 예방 관찰이 이루어졌는지와 또 타 시도와 안전성의 차별점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시험 검사에 대해서 럼피스킨에 한정해서 시험 검사 대응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고, 네. 이 럼피스킨이라는 게 우리 국내에 처음으로 유입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에서 그 럼피스킨에 대한 질병에 대응하는 그런 조사는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럼피스킨 외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검사 시험 능력을 갖추도록 평상시에도 그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럼피스킨 진단은 의심 증상이 확인될 때 2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농가 스스로 이런 임상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가지고 질병 유입할 때 조기 방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고에만 의존해서 1차적인 유입 방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 소의 경우에 표피에 이런데 이제 혹이나 물집이나 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볼 때 이상 증상이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신고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무 증상 없이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소와 똑같은데 럼피스킨에 걸렸다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네, 아직 우리 울산에는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구자료 페이지 84에서 96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 분야별 연구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수에서 채집되는 CR리라고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속 균종, 이 CR리 여부 조사와 또 하수 기반 코로나19 감시에 관한 연구, 이런 여러 가지 특수시책 연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시책 연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연구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의뢰하는 연구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특수시책은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부장님 하시는 게 아니고 원장님 대답하셔야죠. 그 왜 지금 부장님 대답하십니까?
84, 85페이지가 지금 보건연구부 소관이라서 아마 답변을 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부서별로 연구 사업을 해마다 한 건씩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3차 방류가 11월 2일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시민들의 불안도 해소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분야별 특수시책 연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그 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부서에서도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일단은 제안 과제를 제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도 과제를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일단은 과제 제안을 받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현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과 뭐 장비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대체적으로 부서에서 이제 선정하는 제안되는 과제 중에서 자체 이제 평가를 거쳐서, 평가할 때는 또 외부 위원님들을 저희가 또 위촉을 해서 외부 위원님과 같이 그럼 그 중에서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를 선정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서두에 원전 오염수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연구가 이제 이게 크게 지금 이제 주제는 말씀을 하시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만, 원전 오염수 지금까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면은 지금 실제로 그 검출된 사례가 현재까지는 다행히 없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이 연구를 한다면은 그런 방사능 검사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가지고 어떤 뭐 데이터를 내려면 뭔가 검출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데 연구 주제를 잡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미애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손 의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도 우리가 특수시책은 방금 원장님 대답을 하실 때 이제 그런 걸러주는 그런 위원회가 따로 있네요, 연구원에. 자체적으로 네. 그 왜냐하면 연구원- 각 연구원들이 본인은 A라는 것을 연구하고 싶지만 예. 우리 시가 봤을 땐 B가 필요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걸러주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 회의가 잘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외부위원님들,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 초청해서 네, 심의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하시고, 저도 혹시나 3년 전에 그 자체 감사에서는 몇 건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지금 20몇 건인데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혹시 그거 아시나요? 3년 전에는 자체 감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통 3년에 한 번 받죠. 자체 감사. 그럼 3년 전에는 혹시나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제가 이게 오기 전이라서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래야 이게 많은가 작은가 아마 대비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중에 38조 사후 환경 영향조사 미실시했던 거요. 여기 보니까 저는 쭉 사례를 보다가 결국은 업무 처분은 이렇게 왜 안 했느냐 해라. 답변이 시정이 조치됐는데 결과가 뭐냐 하면 인력 부족에 따라서 해당 업무가 추진이 불가했고 결국은 행정기구 조례에 이거 조사 업무를 삭제했다, 이렇게 답변 나와 있거든요. 저는 시정 조치가 답이 이렇게 안 하는 걸로 돼 있는 게 좀 너무 좀 해서, 그럼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의해서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네, 연구부장 말씀하세요. 예, 환경연구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사후 환경 사업단지나 이런 걸 할 때 그렇죠. 새로 공사 시행하고 할 영향평가 때. 조사를 원래는 이제 그 시에서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요 부분 중에서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국에서 울산만 유일하게 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업무가 너무 많고 계속 이제 업무 늘어나고 항목도 다른 늘어나고 시도의 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하고 있다.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후 환경 영향 조사는 환경 영향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검사 부분만 이렇게 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그럼 검사까지 그 기관에서 같이 한다. 예, 그럼 그래가지고 부장님 혹시 아십니까? 어디 기관에서 하는지? 요거는 환경 영향 평가 그게 허가가 된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간 업체인데 그걸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시에서 의뢰되는 거를 계속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자체가 이 업무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들어오는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본연의 공사들이 업무를 너무 많으니까 못 맞아요.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각 그 해당 업체에 이제 종건이라든지 뭐 이런데 보내갖고 우리가 이제 지금 요거까지 할 수는 너무 없다, 너무 힘이 들어서 안 이해됩니다. 되겠다고 네. 의논을 했는데 요거 이제 조례를 바꿔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는 이제 이미 중단이 되어 조례 바꿨네, 있었는데, 그죠? 예. 그래갖고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네. 그 알겠습니다. 조례까지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거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원을 보면 연구원은 현원보다 훨씬 많고 행정직은 현원보다 또 더 그러니까 연구원 많고 더 작아요. 그런 원장님 조직 구성해 보면 지금 이제 현원하고 정원 대비 현원들 맞춰놨는데 사실은 그 지금 행정직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숫자가 작고 연구직은 많아요. 왜 이런 비율이 된 거죠? 업무 추진 보고에 보면 아니 그 현황이 나와 있잖아. 정현원의 1페이지에 여러분 그 업무 보고에 보면 연구직은 현원 대비 그러니까 지금 정원 대비 몇 명이야? 7명이 많아요. 근데 또 일반직에서 7명이 줄여놨어요. 그러면 원래 연구원장님 전체 그 설계를 하고 살려면서 하실 때 이게 잘 돌아가나요? 현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나는 연구직 이렇게 많은데 왜 이 환경에 이걸 안 하나 했더니 이제 방금 이해는 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행정 그 보건연구부나 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몇 개의 자리 같은 경우는 이 직 자체가 일반직과 연구직이 그 복수직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 다 일반직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TO가.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자리가 예를 들면 뭐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수의 연구사가 있고 수의직이 있는데 이제 이 인원 TO 자체가 수의직이 와도 되고 수의 연구사가 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연구부 같은 경우는 일부 몇 개 자리가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몇 개 자리가 환경직이 와도 되고 환경연구사가 와도 되고 보건연구부는 또 일부 자리가 보건직이 와도 되고 보건연구사가 와도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 같은 아니 동물위생시험소는 한 명밖에 차이 안 나요. 위생시험소는. 예. 그래서 한 그 같은 명인데 경우는 제가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자리는 시에서 이제 인사를 보내주는 대로 환경직을 보내되면 그 복수직에 환경직을 앉히고 연구사를 보내주면 연구사를 앉히고 그렇게 그럼 계속 행정직에는 그럼 아무 이상 없나요? 예, 뭐 행정직은 많은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행정직은 행정지원과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TO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단수직밖에- 차이 나도 꾸려가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차이 난다는 게 이 여기서 일반직이라기 행정직이 아니고요. 네, 일반직. 연구사와 같이 복수로 잡혀 있는 기술직들을 분류를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숫자를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거 나중에 상세히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주시기 예,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런 중에 저는 제가 이제 쭉 금방 여기 앉아서 제가 이제 컴퓨터에 노트북에 쭉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이거에 사실은 웹사이트에 좀 보면 그 특히 그 후쿠시마 이런 부분들 자 앞에 표지판에 가보면
농수산물 안정성 정보라 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내가 찾았나? 보니까 농수산물이었나? 제가 자료실에 들어가니까 요거는 게시판에 옮겨졌다. 옮겨져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디예요? 지금 수산물 그 검사를 하잖아, 그죠? 네. 지금 이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번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예, 월 4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 걸로 알고 매주 있어요. 검사하고 매주.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잘 못 알아봤습니다. 자, 서울시를 제가 지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왜냐, 지금 가장 전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매일매일 지금 검사해서 검사 결과를 올려놨는데, 자, 지금 우리 그 울산보건환경원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검사는 하기는 하되 오늘이 적은데 일주일 전께 돼 있어요. 일주일 전께.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11월 18일 조사한 게 이제 결과가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어제 13일 날. 지금 홈페이지 혹시나 여러분 뒤에 계시면 노트북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핸드폰으로도. 지금 11월 1일, 10월 31일 조사한 게 결과치가 이제 올라가 있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14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날짜에 업데이트 해놓은 게 8일 날 결과가 올라가 있는데,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지금 서울시를 들어가 봤거든요. 서울시에 여기 딱 보면 제일 앞에 식품 환자는 검사 결과 이래가지고 검사 결과 쫙 업데이트 해놨는데 10일, 10, 9, 8, 7 매일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행정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나름대로 뭐 또 여러 업무도 많겠지만 이렇게 시민이 궁금해하고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때그때 적소적소발 해야 된다. 네, 연구부장님 대답해 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매일매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그리고- 거잖아요. 예. 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있네. 그거 보니까 제일 게시판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매주 하는 건 좋은데 13일 올려놨는데 결과는 11월 11일께 올라가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검사가 이렇게 한 건당 3시간씩 걸리면은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걸립니다. 전처리하고 분석해서 결과가 다 나오기까지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예.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뭐 밥상에 올려오는 그런 생선이나 이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불안을 느끼잖아. 그죠? 그렇다면 11월 8일 한 것을 겨우 어제 13일 그것도 며칠 지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시의성이 필요한 거는 그때 바로 좀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런 거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건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십니다. 다른 시도의 그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앞자리 연구원장님 혼자 앉아 계세요. 다른 분 다 뒤에 앉아 계시고 원장님 혼자 대답 다 하시는 시도도 많다는 건 뭐냐? 그만큼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우리 방희수 부위원장님 짧게 5분씩 해서 혹시 추가 질의 계신 분 하고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건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연구 결과나 조사 결과 위주로 조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성실히 하셨고, 연구를 잘해서 이런 결과를 내는 거를 사실은 정확한 결과를 내는 걸 뭐라 할 수는 없고, 좀 놀랬는 게 지금 우리가 뭐 그 중금속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걸 느꼈고, 자가 품질 같은 경우에도 실제 아까 환경연구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보다는 좋게 나왔을 것 같아요, 생각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더
지금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부분은 현실인데 그런 부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잘 돼가지고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책자 연구원 보에 보면은 20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지금 들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울산 대기 중 주요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분포가 지금 여천동이 가장 높다. 그래서 도심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남풍이나 남동풍이 불 때 영향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업 지역 산업 현장에서 아마 이 바람이 불 때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넘어오는 것 같고, 지금 야암동 같은 경우에도 석유화학공단 이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면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 지금 해양 수질 관련도 지난번 작년 제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중금속 검출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중공업이 그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 공정이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들면서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해양 수질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구리 아연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페인트의 주 성분으로 지금 분석이 되었네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방호 도료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오염원 중에 이제 가장 큰 차지를 하고 있고, 또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라서 또 더 이렇게 농도가 높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수질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오염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지금 정책이나 어떤 그 부분이 이어졌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혹시 이어졌나요? 혹시 이제 대비책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연구 원보 같은 경우는 관련 그렇죠. 부서에는 일단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와 구군회 네.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그 부분이 정책에 이어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연구를 성실히 하셔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내고 이 결과물이 시민들한테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공단 쪽에서는 지금 그 저류조라고 해서 어떤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지만 나오게 될 시에 그게 이제 일시 보관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데도 있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그런 뭐 그래서 분해하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유해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물론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점차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만약에 이번에 이 연구 결과는 내년에 또 계속 하진 않죠. 올해나 내년에 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로 지금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진다는 결론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향후에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잘 돼 있어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향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될 것 같고, 뭐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오염되는 물질,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영향을, 중금속이나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굉장히 건강에도 위험하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노약자들도 많은데 실제 인과관계는 증명할 수 없으나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했고 또 그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연구가 혹시 되어질 수 있다면 조금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간염병 매개 관련 또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빈대가 지금 많이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빈대도 사실은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감염병하고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 과제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방혜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의원님. 네. 예, 악취에 관련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연구 부장님. 예. 여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서에 보니까 17페이지 예,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원인 규명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악취 발생 시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몇 년째 지금 악취 민원들이 또 해결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데에는 실태 조사에서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조사 결과가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 하면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답변 좀 바라고, 또 시군에서 악취 시로 채취해서 검사 분석 의뢰 시에 냄새를 맡아 검사하는 관능법을 사용한다면 악취 시로 확인하는 우리 패널들의 선정 및 활동 기준은 어떻게 되며 인력 확보, 패널들의 건강상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연구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의 악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악취 단속을 저희들이 하러 다니는 건 아니고요. 악취 이제 실태 조사나 악취 관리 지역 실태 조사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 구군에서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악취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악취 같은 경우는 복합악취 한 항목하고 지정악취 물질 22가지 하고 저 중에서 그 의뢰가 되는, 의심이 되는 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지정악취 다른 물질은 다 기계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이 아무리 작게 있어도 사람이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그게 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관능법이라 해가지고 이 장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코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기 연구원에서는 요게 이제 패널들을 구성을 할 때 외부위원을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을 하면은 이게 수당도 줘야 되고 이랬는데 수당을 주는 이런 기준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연구원들 중에 이제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검사를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5가지 항목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너무 냄새를 잘 맡는 사람도 빠지고 너무 못 맡는 사람도 빠집니다. 그 0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그 양쪽 단계는 빼고 그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을 패널로 평소에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할 때 이제 한 번 검사를 할 때는 패널 5명이 필요합니다. 그 5명은 그날에 이제 출장을 안 나가고 그 감기도 안 걸리고 몸 상태도 괜찮은 사람들 상대로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서 그 5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악취 원액부터 해갖고 이게 점차 이제 배수를 늘려서 약하게 300배, 500배 이렇게 만드는 그 냄새 봉지를 냄새를 직접 맡게 해서 냄새가 난다 안 난다 그렇게 판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냄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면서 저도 이제 패널 중에 한 명인데 좀
이 너무 안 좋은 거 자꾸 맡아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안 그래도 전국 원장님 회의할 때 저희들이 이제 다른 연구원도 이 펜을 아무리 내부인이지만 이 수당을 좀 줘야 된다. 환경부에 건의를 하자.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건의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고 이제 대신에 이제 있는 패널을 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판정을 내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직원들 또 이게 또 건강상에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또 기피는 하지 않는지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또 부장님께서 네. 각별히 이 부분에 조치를 취해서 또 이래 또 업무 봐주시기를 바라고 또 악취 민원이 또 발생하고 이러면은 신속히 그 시로 채취해 왔는 거 신속히 검사가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구군에 전달돼 가지고 빨리 그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악취 관리 업무에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수련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명현님 혹시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럼 끝으로 제가 방금 제가 이제 한번 좀 쳐다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2019년 감사에는 19건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조금 제가 염려할 바는 이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감사가 유난히 기관 경고가 많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는 19건 중에 기관 경고 하나도 없었고 그냥 시정 주의만 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아마 방금 우리 지금 환경연구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행정하시는 분들도 위험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나름대로 원장님께서 아마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던 게 아마 경고에 좀 많이 나타난 것 같고 위생시험소에서는 매식인가 그런 부분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경고를 좀 받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대내적인 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아니라면 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홈페이지 부분 한 번 더 조금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는 직원 따로 있죠, 원장님? 예, 총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전체를 업데이트하고 그런 중에 이 어려운 환경연구원 분야에 물음표가 없어요. 우리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탁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음표가 없어요. 그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런 홈페이지가 있나 싶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잘 못 봤나 싶어 제가 지금 직원들의 확인까지 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보건환경은 어렵잖아요. 그죠? 연구원들, 박사님들 연구한 결과라든지 또는 단순하게 뭐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면 아예 질문창이 없어요. 반드시 그거 좀 꼭 반영하시길 바라고 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앞에 홍보 배너에 침대 속 흡혈귀, 빈대모 미리 알고 예방하자 또 스킨 이거에 대한 것도 나오고 나름대로는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먼저 나타나니까 그냥 잘 모르고 어렵지만 들어가 보면 관심 있어 들어가 보면 식품 반상 관리라든지 잘 돼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 또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겨울철 되면 뭐가 있어요? 김장을 하게 되면 굴을 많이 먹고 이러면은 우리가 노로바이러스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미리 좀 선제적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정상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 좀 올려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좀 더 즐겁게 들어가고 또 많은 것을 유익하게 좀 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음표 좀 올려주시고 지금 시대적 노로바이러스 이런 부분들 걱정을 하니까 좀 그 부분까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